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또 오전 여러분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둘 사이에 친하다는 증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친하다는 증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 봤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억지로 불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외로움에 물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도 함부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릇된 것은 나중에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묻지 않고 실수를 해도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진짜로 친한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마움을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소식들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좀 약간 좀 삼성과 약간 좀 엇갈린 그런 명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후에 성장성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것과는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8월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는데 7월 10일 날 보니까 134.91달러까지 상승했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한때는 102.83달러까지 떨어지더라. 훅 빠집니다. 언급했듯이 2분기 실적 탓에 뭔가 투심이 얼어붙었다는 거죠. 하지만 9월 중순 이후 주가가 또 상승세로 방향 틉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더 가파라졌는데 그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일 117달러에서 10일에는 134.81달러까지 상승을 해요. 8거래일 동안에 15.2%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특히 1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13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로 두 달 만입니다. 두 달 만. 주가 상승세로 3위에 밀렸던 시가총액 순위도 2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 시총은 10일 날 3조 3068억 달러, 애플이 한 3조 4823억 달러로 해서 그 격차를 한 1755억 달러로 좁힌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지난 3월이죠. 그 공개한 차세대 AI 칩이 있어요. 블랙웰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웰은 2080억 개 트랜지스터를 집약한 역대 GPU 중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두 개의 GPU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취했다고 하죠. 시작은 투자은행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모건에서 9월 24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4분기에 엔비디아가 45만 개의 블랙웰 칩을 출할 것으로 봅니다. 45만 개. 블랙웰로만 한 100억 달러죠. 이 100억 달러의 그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젠스랑 CEO의 입도 한몫을 합니다. 젠스랑 CEO는 3일 날 그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블랙웰 수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후에는 10일에는 블랙웰의 12개월 생산 물량에 그 예약이 모두 끝났대요. 예약. 완판이라는 거죠. 완판. 이는 블랙웰을 지금 주문해도 12달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으로 그 구성한 서버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엘의 흥행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올라갑니다. 그 JP 모건 체이스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50달러로 인상을 했고, 멜리우스 리서치가 목표가를 165달러로 제시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6월 18일이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35.58달러, 이 넘어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그 상승세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다만 그 영향은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그 HBM이죠.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 주가는 9월 19일 날 15만 2,800원에서 11일 날은 18만 6천원으로 21.7%나 상승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기간에 보니까 6만 3,100원에서 5만 9,300원으로 6% 빠지는 거야. 6%. 거꾸로 갑니다. 이거 거꾸로 전자도 아니고. 하여튼 6만 전자를 내줬어요. 박살이 났다는 거지. 이렇게 HBM 사업 부분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주가를 좀 끌어내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변수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모든 AI 개발자가 엔비디아의 그 개발 툴이죠. 플랫폼 쿠다라고 하는데 이 쿠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높은 가격에도 엔비디아의 칩을 선택하는 것은 쿠다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닌 팹립스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AI 그 수요 부진이란 시장의 우려를 뚫어낸 그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보면은 참 엔비디아는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어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가 아니고 11일 날 이제 복귀했죠. 서울에 복귀를 해가지고 입국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만나요. 언론들이 만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을 낚였는데 이 회장은 삼성 반도체 위기설이 나오는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진 않았습니다. 하반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질문에도 답하진 않았고 그냥 침묵으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함께 입국한 정현호 사업지원 TF장 역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노태문 사장은 인사 계획과 실적 개선 전략, 갤럭시 S 시리즈 엑시노스 탑재 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한 거죠. 삼성은 올해 3분기 주력인 범용 디램 부진과 스마트폰, PC 등 이 재고 조정 등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4년 연속 유지하던 이 포브스지 선정의 최고 직장, 세계 최고의 직장 1등인데 이 자리도 5년 만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내주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3위로 밀려났죠. 주가 역시 5만 전자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5만 전자에 당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만 전자가 영하는 건 아니다. 너무 많이 싸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저 같습니다. 역대 최저의 주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빠지면은 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